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겪은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너무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현재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어머니와 둘이서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국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고 나서 곧장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었죠.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가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신기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소규모 행사 무대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서커스까지 보여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저도 서커스는 처음 봤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넋을 놓고 구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커스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일명 외소증이라 불리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죠.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커스단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커스단 단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문지를 하나씩 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성의껏 작성하는 10분을 뽑아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 뒤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한 장씩 건네더라고요. 이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단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직업과 이름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그리고 가족관계를 조사하는 설문지였죠. 요즘은 다들 개인정보에 민감하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전단지를 받아 작성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다시 아주머니가 와서 종이를 걷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이벤트 당첨자를 호명하는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선물까지 받게 되었고 기분 좋게 어머니 가게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단장이 저를 붙잡더니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아저씨가 마술쇼를 하려고 하는데 도우미가 한 명 필요하거든. 잠깐만 도와줄 수 있지? 솔직히 그냥 가고 싶었지만 선물까지 받은 데다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거절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단장은 무대 뒤편 천막을 가리키더니 그리로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정말 난감했었죠. 그게 여자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건지 두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손마저도 불편한지 옷을 갈아입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와주려고도 생각해봤지만 잘못하다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저를 보고 오싹한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잘못 들어오면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또 본인처럼 사지를 잃을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겁을 먹고 빠져나갈 입구를 찾았지만 아까 제가 들어온 천막 입구 말고는 다른 출입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 단장과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팔 힘이 워낙 좋아서 저항은 물론 뿌리치지도 못할 정도의 힘이었고 저는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러봤지만 밖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고 있던 단장 아저씨가 설문지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름은 김도준, 나이는 13살. 엄마와 둘이 살고 있네. 도준아,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만약 멋대로 행동하면 너 영영 집에 못 가. 알겠지?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아저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도준아, 너네 엄마가 너 키우려면 정말 고생하시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도준이 네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야. 아저씨가 일하는 거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많이 모아서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저는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었지만 단장 아저씨는 본인 말만 반복하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도 열이 받았는지 마술 상자 같은 케이지에 저를 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밤도 아닌 화창한 낮 시간에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저는 순식간에 납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마술 준비를 한다고만 생각하지 그 외에 전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저는 케이지에 갇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천막 안으로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셨죠. 도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제가 겁을 먹고 울고만 있으니까 단장 아저씨가 케이지 문을 열어주면서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도준이 어머님이세요? 제가 이곳 단장인데 글쎄 도준이가 서커스에 관심이 많은지 자꾸만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에 들어가서 연습 좀 하라고 했더니 혼자 겁을 먹고 저러네요. 도준아, 엄마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어머니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엄마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넌 모르겠지만 여기 시장 사람들은 네가 우리 집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 시장 입구 근방에 제가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었는데 분식집 이모가 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막으로 들어가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던 거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뛰어오셨던 거죠. 도준아, 잘 새겨들어. 앞으로 저런 곳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어머니는 제가 스스로 케이지에 들어갔다고 알고 계셨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장난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 호기심도 많을 때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의 진실은 저만 알고 있는 채로 지나가는 듯 했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사건을 어머니께 재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았고 특히나 사람이 실종된 경우 요즘과 다르게 찾기가 워낙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런 서커스단의 특성상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납치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도와달라고 한 뒤 조용히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왜 모른 척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딱히 증거도 없을 뿐더러 특히나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 즉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저를 찾아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모른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막 안에서 봤던 사지가 없는 여자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게 아닐 거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겁니다. 만약 분식집 이모가 저를 목격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지가 없는 상태로 말이죠. 아직도 5일장에 가보면 이런 행사를 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저는 어릴 적에 겪은 기억 때문인지 그분들 표정 하나하나가 무섭기만 합니다. 이 일은 제가 경험한 실화이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